오늘도 실권 사주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명조는 신의 신축, 경술, 기묘의 팔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, 나이는 49세, 현재 2019년도 49세 남자의 명조입니다. 천을기인은 간무경은 축미죠. 그래서 축이 천을기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공망은 인묘가 공망이죠. 묘가 공망을 하고 있습니다. 격은 투하는 격은 없고 축이 정인으로서 정인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오행은 목이 하나, 화가 없습니다. 이 사주에는 지금 화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토가 하나, 둘, 세 개, 그 다음에 금이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토와 금이 좀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명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명조를 처음에 이제 제가 보자마자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, 첫째는 토가 이렇게 많다는 거. 겨울에 토가 많고, 그 다음에 화가 없다는 거. 화가 없고, 그 다음에 이 경금을 급제로 하는 신금이 이렇게 중중하게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봤죠. 그리고 제가 공망이다. 제가 공망이다 볼 수 있죠. 제가 이제 이 사주를 보자마자 질문을 던졌던 게, 혹시 어머니가 셋이냐?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하나, 둘, 세 개. 그죠? 그래서 그냥 제가 툭 던져본 거예요. 근데 이제, 천간에 나타나는 것은 한 개고, 지지는 두 개죠.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두 분이셨다라고 합니다. 그럼 제가 그냥 이 세 개를 보고 화가 없기 때문에 인성에 의한, 인성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좀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미리 예측을 한 거죠. 그래서 어머님이 두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고,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없다 보니까, 화가 없다는 얘기는 관이죠. 관이 없다는 얘기는 직장, 내가 소속되어서 머물 수 있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형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싶어서, 직장을 여러 군데 옮겨 다녔습니까?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, 그렇다라고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급제로 말미암아서, 형제들이 있는데, 이 형제들에게 재산을 뺏긴다든지, 그 다음에, 뭔가, 쟤는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,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, 혹은 이 급제들과 죄를 나누어야 되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아버지 또한 두 분이셨습니까? 혹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까?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.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하죠. 그래서 이 급제로 말미암아 죄를 분탈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급제로 말미암아 죄가 분탈되듯이 이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되며, 또 나이가 들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이것이 부인이 될 수 있죠. 그다음 또 재물도 될 수 있습니다. 죄라고 하는 것이. 그래서 이제 이 사주팔자의 죄가 시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결혼을 못하고 부인이 없는 상태입니다.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에 여자를 잠시 만났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여자는 돌싱의 여자였죠. 한번 결혼의 경험이 있고 자식을 남편에게 두고 온 여자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 5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고 결혼, 혼인 계약, 즉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동안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동거녀가 두고 온 자식에 대한 애틋함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5년 동안 살다가 여자는, 동거녀는 자기 자식이 있는 전 남편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. 결국 보면 이 급제한테 뺏긴 거죠. 급제로 말미암아 죄를 분탈당했다. 즉 나의 부인을 뺏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이 시가 기묘시 같으면 이 묘에 가서 얼경합을 하면서 죄를 취해 올 수 있는데, 이 묘가 또 공망이 되죠.
그래서 이 공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실질적으로 부인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또 조금 약하다, 혹은 해외 인자를 끌어선다, 혹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자, 근데 이제 요 사주명조가 묘시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얘기하기를 축월에 태어났는데 아침에 동틀 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깐 실은 이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달에 동틀 때라고 했을 때 이제 묘시로 본 거죠. 그랬을 경우에는 기묘 경진시가 되면 좀 빡세죠. 진술충을 만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좀 빡센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어쨌든 기묘로 봤을 때 경금이 이제 시지에 묘목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을경합을 하는 그러한 모양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축술형이 있다 보니까 이 인성의 형입니다.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특화된 기술직, 그러니까 강철이라든지 철,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을 비틀어서 강관, 비틀고 틀고 꺾어서 뭔가를 만드는 그런 기술직에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축술형을 그렇게 글자 그대로 쓴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도 요양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대운을 쭉 보니 경자, 기해, 무술 이렇게 해서 겨울 대운을 걸어왔죠. 금수, 토와 금이 이 축월에 태어난 금이 토와 금이 많은데 겨울 대운을 걸어왔죠. 그 다음에 가을 대운을 걸어가고 있는데 금수의 대운을 걸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삶 자체가 조금 빡센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.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기를 이제 비경급제가 많으니까 투자나 투기, 주식 투자, 그 다음에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돈을 빌려줘서 많이 떼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도 많은 손실을 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. 그래서 절대로 투자, 투기,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절대로 금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냐, 그 다음에 경진으로 넘어가냐에 따라서 진으로 넘어가면 진술충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인성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죠. 근데 요라면 목기운이 겨울에 목을 보호할 수 있다든지 보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면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면 또 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, 만약에 이게 이제 진이라면 목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또 인성, 진술충, 그 다음에 축술형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운을 좀 보아하니 화가 없는 때문에 35세에 화가 들어왔고 정유가 들었고 45세에 병신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병화가 떠야지 이 금기들을 제어하고 절제해주면서 이 목을 나름대로 쓸 수가 있겠죠. 지금 현재로서는 이 목이 토에 갇히고 금기에 갇혀서 이 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병신대운이 되었을 때, 정유보다는 병신대운이 되었을 때 병화가 떠서 관을 이루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기를 45세 때부터 뭔가 또 직장의 상황이 바뀌면서 안정된 삶을 좀 가지 않았습니까? 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45살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거기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, 겨울에 금과 수가 이렇게 너무 과다한데 사주의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목화로 흘러주는 게 좋겠죠. 그래야 사주의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면서 목기를 살릴 수가 있는데, 지금 사주를 보아하니 겨울 대운을 걸어왔고 지금 가을 대운을 걸어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대운, 을미대운, 이 여름으로 넘어가야 이 사주의 금의 이 쌀기도
누구를 틀릴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충리충으로 말미암아 어떤 화기운, 여름 때문에 어떤 화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, 이 목도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. 그래서 45세 때에 병화가 그나마 떠서 화기운으로 말미암아 이 목을 살리고 금기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, 55세 대운이 되면 이 목이 뜨기 때문에 을목이 묘목에 지지 있는 묘가 대운 천간의 을목으로 뜨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재물적인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결혼,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 배필을 좀 만나서 좀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좀 봤습니다. 뭐 다르게 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,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 구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급제의 인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제의 분탈작용이 있을 수 있다. 제의 분탈작용은 어려서는 아버지와의 어떤 이별이라든지 아버지를 2분 이상 모실 수 있다는 것. 그 다음에 자라서는 부인, 와이프, 마누라를 이렇게, 인연이 좀 박하다든지 혹은 인연이 있어도 정작 내 것이 될 수 없고 남에게 뺏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.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물 또한 마찬가지다. 돈 또한 온전한 내 것이 안 되고 빌려준다든지 분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 형제가 형이 한 명 있는데 시골에 땅이라든지 재산이 제법 있었다라고 해요. 그런데 형이 모든 명의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이 사주의 주인공은 빈털터리가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이 급제로 말미암은 재의 분탈작용이 좀 강하게 일어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, 이 또 화가 없다고 말이죠. 화가 없으면 화가 있어야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끔 나아갈 수 있는데, 화가 없다면 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죠. 그래서 방황한다.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한다.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이 사주가 토가 또 많다. 토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 목이 쌓여버리죠. 그러니까 이 토가 보면 인성입니다. 인성은 결국은 엄마다. 엄마. 그러니까 엄마가 2분 이상 계셨고, 그 다음에 어머니로 말미암아 요양병원에서 10년 정도 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게 축술형이다 보니까 형의 어떤 물상, 직업은 형의 물상, 철강과 쇠를 깎고 그리고 형질을 변경시켜서 뭔가 맞춰가는 그러한 어떤 물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썼다라고 보죠. 그래서 이 사주 전체, 그리고 이제 경금이 해수의 식신을 쓰니까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명조. 대운 자체가 이 금과 수, 토금수가 많은데, 또 겨울 대운을, 어린 시절에 겨울 대운을 겪어왔고, 그 다음에 가을 대운, 금기가 많은 대운을 또 그때 보니까 금수가 많은데, 겨울에 금수가 많은데 또 금과 수와 금을 이렇게 많은 걸 겪어오다 보니까 이 금들로 말미암은 이 제가 분탈당하고 제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려왔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에 엄마, 어린 시절에 아버지, 그 다음에 재물,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의 관계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었고, 또 이름도 또한 제가 풀어보니까, 그러한 어떤 그러한 이제, 이 사주팔자에 또, 거기에 또, 이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돼주면 괜찮은데, 이름도 또한 똑같은 그런 기운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. 그래서, 좀 성명학적으로도 조금 이름을 조금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, 이 팔자 명조의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사주 팔자의 어떤 그런 글자만을 보고 팔자를 이렇게 예단한다고, 예측하고 예단하고 설명한다는 것을 상당히 놀라워했고, 본인도 또한, 어떤 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, 좀, 자기의 운을 좀 변화시켜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자,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, 공부 차원에 참고 삼아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, 실권사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